어경자인데요.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지어줬어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어경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경자라고 했고 어제 아침에인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하려다가 그래도 또 내용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뭐 이거 전문으로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요즘 뭐 투자 뭐 부를 축적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게 메인 토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괴리되어 있는 삶을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주변의 후배들 보면 걱정이 많아요. 오늘 오른 게 옳은 건가? 다시 빠지는 건 왜 내 일상의 삶과 그 삶이 괴리되어 있기도 하고 왜 그 삶 때문에 내가 일상의 삶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 그건 내 개인적인 소외가 아닌가? 소외? 그래서 엘리어네이션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끌고 가는 같이 안고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성공해야 되는 것 같은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것 같은 게 저는 약간 서운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던지고 싶고요. 뭐 제가 뭐 스펙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스펙 자랑하려고 여긴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스펙은 20대 대학 다닐 때 어리버리 동아리 덕후였고 제 철을 1000번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공부라고는 안 했겠죠. 예. 1000번 만나고 예. 그리고 25에 결혼했으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버리 정말 동아리만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역사 동아리, 뭐 글쓰기 동아리, 뭐 여행 동아리. 그러다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 유학을 보냈고 이제 경영학석사 과정을 조금 일찍 가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일찍 가라고 했느냐.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현업에 있을 때 자식을 공부시켜야지. 그때 몰랐어. 나는 경험 많이 쌓고 이렇게 한 30 중반에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까? 이제 제가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느낌을 26 땡스기빙 데이 지나고 그때가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였던 것 같아요. 이 93년. 그때 어느 날 밤에 밤새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해서 그때 한번 터졌어요. 그때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기계적인 고등학교 공부였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26. 그래서 대학원 1학년 늦가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때부터 늦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좀 다행인 거는 그때 늦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편입니다. 저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을 딱 한 번 쓰고 싶었었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서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딱 내는데 100년 읽히는 책을 쓰고 싶었던 개인적인 소망은 있었습니다. 아직 그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3권 썼다고 얘기해도 4권 썼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권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사실은 일을 잘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투자 재무 전문가가 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업에서는 제가 꽤 유명했고요. 그렇게 제가 있던 조직은 3대 냉혈한 중에 하나였거든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후배가 회사 퇴사하고 싶어서 뭐 딴 데 가고 싶은데 이제 와서 퇴사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왜 그래? 좀 이따 가지. 뭐 더 일하다 넌 우리 조직에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다 싶으면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넌 여기 맞지 않아. 빨리 더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후배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만큼 이제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 데리고 41세가 되는 날 영풍문고 반포에 갔다가 우연히 봤던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서 대학교 때 동아리 때 읽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사서 봤는데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이제 그게 세상 물정을 알아서 그런지 읽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진중원 선생님 미학 강의를 읽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주가 앙드레지데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그래서 3권째까지는 기억이 나요. 이거 재밌네? 그때부터 시작한 게 매주 역사책 보기를 시작했어요. 문사철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50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식토처럼 차근차근 이게 쌓이기 시작했던 걸 느낀 건 한 4, 5년 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 덕후예요. 다른 어느 무엇보다.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2012년대 저거 43살일 때인가 그때 제가 뭘 봤냐면 도덕경 완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역사 덕후로 들어갔습니다. 도덕경 완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돈을 버는 사업보다는 사람을 고치는 사업에 가고 싶다 해서 40대 이제 헬스케어 산업으로 옮겼습니다. 투자 쪽을 하고 재무 쪽을 하는 사람이 헬스케어 산업 가는 건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가고 싶어서 갔고요. 물론 개인적 인연이 다 연결되죠. 항상 지금 와서 그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지 그때는 다른 이유도 많은 거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에 가서 저는 이제 동아제약에 오래 있었습니다. 동아제약에 8년 했고 그리고 SK에서 지금 3년 됐고요. SK 그룹의 바이오 총괄은 하고 있긴 합니다. 바이오의 바자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바이오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 앵글은 좀 다르죠. 예. 그게 약간 엣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 2월 14일 그러니까 1년하고 이틀 지났네요. 발렌타인데이지만 작년 2월 14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구범준 대표라고 세바시아 구범준 대표하고 저하고 도덕경 완독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범준이가 저한테 전화 와서 야 요즘 클럽하우스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그렇게 핫하다는데 너랑 나랑 오늘 한번 해볼래? 해갖고 시작한 게 이 설 마지막 날 저녁 9시에 경제적 자유라는 제목으로 방을 열었습니다. 열고 깜짝 놀랐는데 1,500명이 들어왔어요. 구범준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 원격결에 1시간 2시간 했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오늘 밤에도 제가 9시부터 할 텐데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클럽하우스에서 저희 세션을 하고 있고 저희 세션분 몇 분 와 계시네요. 우리 이양진 교수님도 와 계시고 멤버분들 계신데 그게 2년이 돼서 제가 지금 1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일요일 밤 저한테 도전이죠. 근데 저한테 공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 50대를 저를 디파인하라고 하면 지식 나눔 플랫폼을 꿈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공간이 너무 저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부담도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왜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책까지 쓰게 됐냐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 주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저는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투자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박 다 깨먹었거든요. 예, 그냥 하나 정말 아주 자글자글 깨먹었어요. 예, 그래서 깨먹고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더 값지게 얻은 것도 개인적인 이슈도 있는데 이제 오지랖이 넓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후배, 제자, 제가 대학원 강의는 한 20년 해서 제자가 꽤 있거든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영어 강의를 해서 경희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런 제자들 보고 후배들 보고 친구 보고 선배를 봤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죠. 30대 제자들 보면 열정은 굉장히 많은 사회초년생이고 40대 후배들 보면 이제 조직이 너무 싫어지는 나이고 사실은 조직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는 건 모르고 자기가 조직을 싫어하고 있고요. 그다음 50대 친구 제 친구들이죠. 대학 시절에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덤해졌을까 영어로? 바보팅이가 돼 있는 것들이죠. 그게 왜? 공부 안 해서 그렇죠.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60대 선배님들 오면 이제 정신이 든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다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고 젊은 사람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누구라도 같이 좀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에러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문즉답이라고 하는데 그냥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는 걸 했어요. 예, 제가 약간 애드립이 세요. 예, 개드립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냥 즉문즉답을 했는데 저도 재밌어요.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서 계속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제 지식의 한계에 와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서 공유하고 오늘은 부동산 가치평가 시간이에요. 그저께 밤에 자료 만들어서 보냈고 오늘 이제 그거 갖고 왔는데 부동산 가치평가를 빡세게 하자. 저의 논리는 되게 간단한데요. 투자를 근육 키우듯이 투자 공부를 하는 거지 시류에 따라가면 안 돼야 이 뜻이에요. 저는 근육 키우듯이 투자 공부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오랫동안 계속하면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제 유튜브에 제가 한 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호손수라고 제가 약자로 했는데 뭐 학력고사 세대는 다 약자로 서한샘 선생님 영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보호손수. 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손실 본 걸 얘기하는데 저의 투자 경험을 생각해 봤어요. 20년 투자 경험의 일부인데 97년에 부동산을 처음 샀어요.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회사 근무할 때, 맨하탄에서 근무할 때 어머니 와서 보더니 집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돈을 좀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 그래서 첫 집을 샀죠. 어머니는 애 키우면서 좀 넓은 집에 사라고 사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1년, 2년 있다가 갖다 팔아먹고 돈을 남겼어요. 예. 전 잘했다 생각했죠. 얼마 전에 제가 진로우라고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 들어와서 봤더니 제가 22만 불에 사서 24만 불에 팔아먹은 집이 지금 58만 불이더라고요. 결국엔 손해본 거예요. 기회손실 생각하면.
그거 벌었다고 2만 불 벌었다고 세금 내고 뭐하고 겨우 10,000불 벌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제 30대 초반. 근데 지금 58만 불인데 더 놀라운 거는 임대료가 3,700불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따박따박 한 달에 4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 자산인데 예, 생각이 그게 짧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선의 판단이었던 거죠. 지금 와서 이렇게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최선의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다 밟아간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99년도에 인터넷 트레이딩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56.6K 모뎀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예, 무슨 뭐 56K, 56점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의 증권사 처음 걔네가 시작했어요. 56.6K 모뎀으로 막 트레이딩하는데 이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야. 회계사 생활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리밋 오더라고 합니다. 제한가 거래, 조건가 36불에 사라 하면 36불에 사지기도 하고 팔아 이렇게 뭐 그게 조건가지 시장가가 아니라 조건가 거래. 근데 그 일이 많으니까 아침에 조건가로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다가 덜컥 이상한 웹사이트에서 중국의 뭐 통신회사가 캐나다에서 한다면서 엑스네트라는 회사를 막 얘기하는 페니스탁이었는데 제가 저걸 덜컥 사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97년에 샀던 집을 99년도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2만 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빌려준 6만 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만 불이 있었거든요. 8만 불인데 진짜 바보 같은 놈인데 8만 불이면 6만 불은 갚아야 될 거고 2만 불은 내 돈이잖아요. 네, 2만 불은 내 돈이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어머님 돈 6만 불은 갚아야 될 돈인데 그 6만 불로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4불에 샀는데 1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죽을 뻔한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 생활도 바쁜데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결국엔 결과적으로 4불 회복했을 때 회사 휴가 내고 그날 56.6K 모델으로 4시간 동안 갖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결국 원본을 회복했어요. 저는 너무 인터넷 트레이딩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작년 얘기 재작년 얘기 아니라 저는 99년 얘기니까 23년 전 얘기죠. 인터넷 트레이딩 1세대인 거죠. 제가 그때 팍스넷 없을 때니까. 자, 팍스넷을 모르시겠죠. 오히려 더 그때는 되게 핫한 사이트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하는 날 굉장히 서글퍼졌어요. 나는 유학을 왔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내가 이제 교포가 되는데 교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게 맞을까? 약간 제가 똘끼는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예. 남들이 보면 야, 그 맨하탄에 그 뽐때 나는 회사 다니면서 44층에서 근무하면서 왜 그만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그만두고 홍콩에 있는 회사로 옮겨갔어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도전이 좋아서 옮겨간 건데 한국일보 미주판에 돈 찾아가는 회계사라고 나왔고 내가 그 기자 만나게만 하면 내가 가만 그렇게 썼다니까 마치 내가 뭐 돈을 찾아가는 뭐 무당벌레처럼 아니 뭐 밤에 있는 벌레가 뭐지? 아 반딧불처럼. 예. 하여튼 근데 저는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홍콩 가서 도전하고 싶었어요. 커리어 도전을. 가서 도전한 결과는 있었어요. 스톡옵션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스톡옵션이 상장이 됐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40억에 팔 수 있었는데 2억에 팔았어요. 제 나이에 40억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 제가 그 40억에 거래될 때 여기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오다가 다 봤는데 여기 요 뒤에 가면 올림픽 사우나라고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와 있다가 사우나하고 딱 해서 정말 아주 거만하게 부동산 가서 여기 원룸들 얼마씩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13억? 뭐 아유 그래? 그럼 3개 사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매도 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생각은 순수했어요. 회사 사람이 팔면 안 되지. 개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게 40억에서 30억까지는 그랬고요. 30억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감사했거든요. 사실 제 나이에 뭐 2억이면 엄청 큰 돈이다 생각했던 거죠. 결론은 근데 보호 손수에 다 날렸어요. 그 2억도. 예. 2002년 보온병 저 혹시 유튜브 보신 분 아니죠? 보온병 왜 샀냐면 주식 후배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는데 부도 나가지고 그 회사가 주총전에 보내준 보온병만 남았고 그래서 애 소풍 가면 보온병 다치지 말게 해라. 예,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보온병 있고 호박고구마는 예, 저기 2004년 서해안 광풍 일때 서해안 개발한다고 해서 서산 가갖고 MBC PD 하는 형이랑 컨설팅하는 친구랑 저랑 셋이서 3천만 원씩 해서 9천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평당 60만 원에 바가지 써서 사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호박고구마 농사만 짓다가 가까스로 팔았죠. 그래서 호박고구마 먹지도 않고요.
06년에는 후배가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2002년부터 열심히 4년간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1억 정도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후배가 사업할 때 쓴 돈이 아니라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리만 사태 때 다 날리고 후배는 잠수 타고, 근데 후배가 추석 선물로 손톱깎이를 줘가지고 저희 집에 1억짜리 손톱깎이가 있어요. 지금도 써요. 오늘 밤에 쓸 거예요. 1억 원어치 손톱을 깎으려면 제가 만 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들 보고 손톱 열심히 깎아라. 저거 1억짜리야. 저희 집에 있어요. 37 스매끼리. 자, 그다음에 2010년도에 또 후배가 스페인 식당 한다고 청담동에 지금 트라이베카 자리가 지금 제하고 이름 똑같은 이동훈이가 하는 울프강이라는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월세 850만 원짜리 2층 스페인 타파스 바를 열었는데 2달 만에 말아먹고, 후배가 미안하다고 스페인 와인 2병 줬는데 5천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 손실만 봤죠.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규칙이 없었던 거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30대 후배가 저인 거죠. 그리고 조직이 나를 싫어하는데 자기가 조직이 싫다는 40대 후배가 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개념 없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4가지 명품이고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예. 이만한 명품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내가 그래도 회계사고 뭐 CFA고 남들 좀 아는 거 다 있는데 CFA는 제가 한국에서 12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 좀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투자를 못하지? 이라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서 한 5년, 3년 되게 고민을 하고 투자 잘하시는 분들 엄청 쫓아다니면서 많이 찾아뵙고 그랬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유명한 투자자들도 몇 번 찾아뵙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제가 성공한 투자 사례인데 이거는 자랑이니까 그만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공부를 하고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건데 이 6개 사례는 앞에 있었던 사례는 요거는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 거고요. 요거는 제가 1년도 넘게 2년씩 공부해서 의사결정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어디가 좋을지 판단하고 그래서 투자한 거고요. 유튜브에서 핀테크 엔젤 투자는 제가 66배라고 해서 구범준 대표가 660% 수익에 전화해서 야 바보야, 66배는 6600%야 660%가 아니고 역시 너 문과생이구나, 사약과들은 안 돼, 내가 이렇게 해갖고 바꿨거든요. 6600배. 근데 제가 유튜브라서 조금 사회적 무리가 있을까 봐서 66배라고 했는데 원래는 200배예요. 예, 원래는. 예, 근데 200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건 전부 다 제가 고민해서 의사결정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알아보고 고민하고 해서 제가 정한 타겟을 찾아서 투자한 거예요. 그전 거는 나한테 온 거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없는 나에게 와서 내가 홀린 거고, 요거는 내가 기준을 정하고 찾아가서 내가 가져온 거고, 따라서 요건 손실을 봐도 저는 하나도 후회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왜냐하면 이건 내가 판단한 거니까 내 책임에 판단해서 한 거고. 그래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투자하고 제가 원한 대로 다 되긴 돼요.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투자의 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어떻게 한 거냐면 내 삶은 따로 있고 투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삶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토론하고 독서 모임하고 산업 트렌드 모임하고 그러면서 듣고 판단하고 나 혼자 또 공부하고 또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보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엄청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 개미 투자자들 바이오 업계 한 5분 있어요. 엄청 유명한데 그 중에 한 분은 되게 유명해요. 뭔지 아세요? 전화하면 2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어요. 계속 물어봐. 저도 전화 한 100번 받았는데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그 신비한 기술이 계세요. 계속 물어봐. 하지만 그분의 그 성의가 대단해서 그냥 다 전화를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2시간 끝나고 나서 후회한대. 또 당했다. 3개월에 한 번씩만 전화해요. 잊을만 하면 전화 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90명한테 매일 전화하는 거야. 3개월에 한 번씩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죠. 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얻는 투자 수익은 노력의 대가인 거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생활 속에 젖어드는 거죠. 투자는 생활 속에 젖어들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괴리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1부와 2부를 구분해 봤어요. 왜 달라졌을까? 다음 중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어차피 저 사지선다 세대라서 1. 가 운이다. 럭이다. 퓨어 럭이야. 나 시스템이 작동했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 분석의 결과다. 제대로 된 분석, 투자 분석, 재무 분석, 회계 분석, 산업 분석, 분석을 잘한 것이다. 라 역시 뭐니 해도 TP 정보를 잘 받았기 때문이다. TP 중에 정보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가 서운하게 가에 손 드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근데 사실 운도 엄청 중요한 거니까. 나 시스템. 네. 네. 한 6분. 그 다음에 분석의 결과다. 더 많으시네요. 한 10분. 정보하고 분석이 거의 삐까삐까시네요. 한 3, 7, 13,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답은 all of the above죠. 다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투자의 운은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운이란 게 그냥 진짜 퓨어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운도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운도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 시스템, 분석, 정보는 다 같은 맥락에 들어가 있거든요.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섞였을 때 투자를 성공하는 것이지 순수히 운 하나로만 투자에 성공하면 최근에 작년부터 크립토에 갖고 돈 번 후배들 동생들 아주 꼬맹이 동생들이지만 100% 확신해요. 다 까먹을 거거든요. 그들은 운이었죠. 예. 예. 시스템? 개인? 시스템 절대 못 만들어요. 그 큰 증권사하고 정보 싸움에서 싸울 수 있어요. 시스템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이고 서스테이너블해야죠. 지속 가능해야죠. 어널리시스 혼자 분석하는 거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재무 분석, 회계 분석 이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회계사 시험 볼 아니라는 거죠. 같이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다음 인포메이션 정보 정확하게 보면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도 맞을 것 같고 팁이라는 단어도 맞을 것 같고 데피니션이 약간씩 다르지만 다 총괄해서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팁 다 똑같은데 알짜배기 정보라면 팁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고 인텔리전스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 첩보 같은 느낌이고 인포메이션은 깔려있는 정보지만 내가 그걸 인텔리전스 끌어내는 능력이 들어있어야 돼요. 인포메이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투자해서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그래요. 다 퍼져 있는 걸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그림을 완성했을 때 투자 성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모자이크를 만들려면 이 네 가지 all of the above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에게 그게 온 거였던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해서 생활 속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허투루 듣지 않고 적어보고 제가 시험 공부했던 건 다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CFA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씩 쌓여나갔던 것 같아요. 결국엔 투자 수익의 원천은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지난 개인적 투자를 한 지는 25년, 회사 업무를 한 지는 이제 30년인데 결론은 뭐냐면 제 첫 직장이 증권사예요. 조사부, 애널리스트였거든요. 예, 제약, 바이오 담당이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제약바이오, 20년 만에 제약바이오를 다시 할 줄은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제약바이오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90년대 제약바이오, 90년대 초반.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중에 초짜가 하는 거였어요. 제약바이오 그때는. 애널리스트 초짜가 신입 애널리스트가 하는 게 제약바이오, 피혁, 화학, 고무. 멋있어서 지금은 다 잘 나가는 거지만 그때는 잡다 산업. 메이저가 아니야. 메인스트림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했거든요. 90년대 초반. 제가 애널리스트였는데 30년 경험상 딱 하냐. 그냥 정보 비대칭의 우위에 서는 게 투자의 수익의 원칙이에요. 정보 비대칭의 우위에 서는 거. 정보는 대칭적이지 않거든요. 시메트리칼. 그러니까 거울에 내가 비치는 건 시메트리칼, 대칭적이죠. 데칼코마니. 그렇죠? 그런데 정보 투자에서는 그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아요. 나의 정보와 저자의 정보가 달라요. 그리고 시장이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분석과 트레이딩을 모아서 대칭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비대칭적인 정보 소유에서 이기고 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비대칭적인 정보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고 내가 정보를 더 많이 가져서 내가 그거를 인사이트로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는 대가가 투자 수익의 원천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재무적으로 약간 식자처럼 표현을 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all of the above를 했을 때만 이 정보의 비대칭을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와요. 그게 아니면 반대 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깨져요.
럭으로 투자한 사람은 정보 비대칭의 끝에 있어요. 그냥 퓨어 럭은 만드는 럭이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럭은 내가 나한테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만드는 럭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 만드는 럭이에요. 제가 저도 시간을 써서 같이 공감을 만들어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하고 하면서 최소한 저에 대해서 사기꾼 같아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 만드는 럭이에요. 예. 혹시라도 이 중에 세 분이 저랑 친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박사과정을 갈 거면 너 그 사람 딸이야? 이렇게 되면 그게 만드는 럭이라는 거죠. 그래서 럭을 만드는 것과 우연히 만드는 럭은 달라요. 예. 그래서 정보 비대칭의 우위를 가려면 아까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제 자신이 어땠냐면 팔랑귀고 부안해동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에 자기 비하도 되게 심한, 이게 전반적인 투자를 처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안 되나 봐. 근데 투자를 하면서 막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 투자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경험상 하다가 포기하는 거야. 계속 깨먹는 건 나. 그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예. 계속 깨먹는 것도.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봐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면 10년을 쉬거든요. 짧게는 한 2년을 쉬어요. 주식은 나하고 안 맞아. 많이 들으셨을걸? 본인이 얘기하신 분도 있을걸. 주식은 나하고 안 맞아. 내 성향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3년이 지났어.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랑 커피를 마신대. 동창이 평상시에 아메리카노 큰 이렇게 막 싸고 크게 먹는 커피숍 이디야 같은 데서 먹다가 갑자기 청담동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더니, 예? 뭐 그런 데서 커피를 사주면서 웬일이야 했더니 주식을 해서 좀 돈을 벌었다고. 그렇냐고 하면서 화장실을 가잖아요. 앱을 다운받으려고. 예.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 깨먹고 또 나는 안 되네. 역시 나는 한다가 역시가 또 붙지.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3년 쉬어요. 그렇게 20년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자기 비하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왜 이런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이게 큰 죄예요? 이런 거지 뭐.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내가 굉장히 투자를 못하는 게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투자를 못하면 뭐 떨어지는 것처럼 인지되는 이 세상이 전 싫어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내가 나의 투자의 근육이 내가 있다고 자신이 있을 때 나 혼자 바디 프로필을 찍는 느낌의 행복감이 경제적 자유지, 뭐 그거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를 하면서 이제 후배들, 동생들이죠. 다 사실 61년생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분. 저희 클럽하우스 멤버가, 크라대학교 멤버가 60년생에서 99년생까지 계시거든요. 예. 손녀가 있는 분도 계시고 60년생. 미술 해설가세요. 은퇴하시고 미술 해설, 도슨트 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60년대생 그분이 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 클럽하우스 세션을. 예. 예.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지금 뭐 책 하나 쓰신다고 그래갖고 저희 산업 스터디라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빠지시겠다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는데 제가 꼭 해야 될 거는 제가 내일 꼭 전화를 드릴 생각이거든요. 책 잘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세션에서 계속 뵙겠다고. 그러니까 문자로 왔지만 사회 후배가 해야 될 일은 전화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좀 MZ세대 상대로 공부 안 하려고 전화 받는 법. 제가 MZ세대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받아요. 문자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너무 불편해하는 거야. 그렇죠? 저도 그랬지만 저희 때는 그때는 어른이라서 어려워서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보니까 문자에 편한 것 같아. 하여튼 여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 실행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시작한 걸 책으로 쓴 건데 단계별 접근이죠. 하나는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실행하는 거. 결국에는 목표는 뭐냐? 정보의 우위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투자를 생각하고 하면 첫 번째 내가 하는 건 3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제가 만난 두 명의 30대가 있었거든요. 한 명은 우리 회사에 있는 후배인데 30대인데 걔가 화공과 나왔고 제약바이오 쪽에 있으니까 저희 센터 화학과 나오고 제약 생산 공장에서 라인에서 뛰던 친구인데 되게 착해요. 딸 둘의 아버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약간 소통이 떨어져.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줘야 돼서 밥을 먹자.
그래서 저녁 6시에 회사 앞에서 밟는데 맛있는 거 사줘야 되잖아요. 임원이. 그래서 한정식집을 갔어. 둘이서 먹다가 요즘 가장 본인의 관심사가 뭐였더니 자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대요. 뭔데 했더니 그 벼락거지라는 거에서 그렇냐? 왜? 했더니 유튜브에서 들었대.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자기가 너무 4월달에 작년 4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 샀니? 하고 5개 종목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 그래? 그거 왜 사?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에이씨, 다섯 번째, 밥 먹자. 제가 한정식 채했어요. 왜냐하면 이 5개 주식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없으니 하나는 뭐 유튜브에서 살아서 샀고, 하나는 자기 느낌에 그냥 멋있어서 샀고, 카카오 멋있어서 10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카카오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읽는 소설 중에 하나가 스페니시 도터라는 스페인 딸이라는 소설인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스페인 딸인데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 버리고 프랑스 가고 농장을 해요. 하시엔다.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농장을 하다 죽었는데 자기가 버린 가족,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재혼한 거지. 재혼. 거기 자식들도 있는데 자기 장녀, 원래 첫 장녀한테 다 상속을 해줘서 상속받으러 가는 길에 이제 모험을 하는 얘기인데 거기 카카오 농장이거든요. 근데 에콰도르의 카카오 농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에콰도르의 카카오 농장 농장주는 죽을 때까지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1920년대 배경인데. 왜냐하면 카카오를 수입해서 프랑스가 초콜릿을 만드는 거지 초콜릿은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정작 플랜테이션을 하는 팜 오너는 그 초콜릿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카카오를 파는 거죠. 근데 그 카카오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중남미에서 카카오 화폐인 거 아시죠? 옛날에 500년 전에는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 카카오 10알 줄게. 카카오 5알 받아. 내가 쌀을 갖고 가면 카카오 10알 받는 거예요. 카카오가 화폐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범수 의장님이 카카오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름을 딱 보고 완전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은 문사철의 대가인가 보다. 굉장히 인문학적인 이름인 거죠. 카카오가. 그러니까 설마 그랬겠어? 한 게임 만들면서 고도를 치는 거 만드는 회사. 고등학교 선배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잘 아니까 김범수 의장님 대학교 때 맨날 당구 치고 정말 게임이란 게임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천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착한 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카카오란 이름이 그래요. 자,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카오란 주식을 샀을 때 내가 왜 카카오란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후배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본 작년에는 딱 한국의 자본시장이 거의 30년쯤 된 거죠. 즉 30대 청년이 만나고 있는 30대 다른 청년은 1987년부터 시장에 알려진 주식시장인 한국 코스피예요. 올림픽을 계기로 1989년도에 1004포인트, 1004를 보여주고 하락해서 45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82학번을 증권회사 많이 갖고 최고의 신랑감이었다가 장가가서 처갓집 돈 다 말아먹은 세대들이에요. 똥파리라고 그러죠. 82학번들. 그러니까 여기 혹시 82학번 계시지 않으세요? 전 87학번인데 그래서 82학번 보고 똥파리라고 그래. 똥파리.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 처음 들어갔는데 그 82학번 대리형이 너는 천직장 잘못 걸렸어. 너는 왜 증권회사 인생 꼬였네. 아니 입사한 첫날 그렇게 얘기하는 82학번이 어디 있어. 똥파리지 진짜. 예. 그렇게 시작한 자본시장이 3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30대가 주식을 투자하는 30대 자본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30대 자본시장은 앞으로 60까지 갈 거죠. 어너더 30년이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어너더 30년을 어떻게 내가 즐겨가면서 얘랑 친하게 지내느냐를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뭐냐? 일단 나에게 맞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돼. 아까 4가지 운, 시스템, 분석,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나의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노력의 대가거든요. 내가 열심히 사람도 만나고 마음을 열어야죠. 일단 마음을 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부족하다는 걸 자꾸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야죠. 그리고 투자의 기초부터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뛰어들기 전에 사례를 투자력을 뭐냐? 샷건이냐 라이플이냐예요. 저희 회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 뭐 되게 유명하신 저희 왕보스님은 제가 보고를 하면 샷건이냐 라이플이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이플을 소지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냐? 투자에서 제가 해석하는 건 라이플은 연습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쓰는 샷건. 골프장에서 대회할 때 샷건 방식을 하면 1번홀도 치고 2번홀도 치고 동시에 치는 걸 샷건 방식. 빵 하는 순간 탁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 샷건이죠. 근데 투자는 샷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 보셔야 돼. 그리고 모든 사례를 다 아셔야 돼.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다. 성공 사례도 아셔야 되고 실패 사례도 다 아셔야 돼.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50대 중반, 저는 라이플만 써요. 샷건 안 해요. 아까 우리 저기 해냄 출판사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저 오늘부터 주식 사기 시작했어요. 예, 저 오늘부터 ETF. 예, 2년을 참았어요. 2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예, 코로나로 직전 직할 때 한번 투자했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건 여전히 전 더블도 넘게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한 번도 주식을 안 샀어요. 그냥 하도 메타버스 하길래 펄 어비스 한번 사봤고 뭐 그런 거, 현대자동차 궁금해서 그래도 4대 그룹인데 한번 사봤고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건 재미로 산 거지 제가 투자한 건 아닌데 2년 동안 참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랑 거래하는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저 주식 이빨 땡기면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얼마까지 살 수 있대. 그러면은 그거 다 현금 바꿔 주실래요? 해약할 거 해약하고 페널티 안 내는 거 해약하고, 그러면 해약 6개월에 그러면 그냥 계속 해약을 하세요. 3개월로 사요. 만기가 되면 재계약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안에 1년 동안 저는 계속 주식 ETF를 살 테니까 지점장님 저한테 포인트를 주세요. 그건 저는 뭐예요? 라이프를 쏘는 거예요.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딱 5년에 한 번 트레이딩 할 건데 올해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2600이라는 코스피 지수가 한국의 경제 사이즈의 PBR이라는 개수로 치면 1위예요. 무슨 얘기냐? 한국에 있는 모든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의 장부가를 딱 더했을 때 주식수로 나누면 2600이에요. 2600이 내 체중 76kg를 그대로 보여준 76인 거예요. 근데 저 올해 올라갔는데 76이 86으로 보여주면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3300인 거예요. 그리고 2600인데 내 체중이 56으로 작게 보여주면 그게 2000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기준.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치 평가가 중요한 건데, 나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한국 경제의 스냅샷을 딱 찍으면 2600이 적정 밸류에이션인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증권사에서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훨씬 더 팬시하니까. 하지만 그거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건데 사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당연히 상관이 있지만 임팩트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10년의 사업엔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나는 한국의 주식을 샀을 때는 주식이 내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목표 수익률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2700 어라운드 2600, 700, 2500에서 그냥 계속 샀다가 3300 되면 팔 거예요. 뒤도 안 보고. 딱 25%, 30%씩이 제 목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 참는 거죠. 2700 미만까지 올 때까지 2년을 참은 거예요. 이제 왔으니까. 그게 라이플이에요. 정조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걸 2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스나이퍼가. 그건 라이플인 거죠. 근데 제가 그럼 자신을 가지고 2600의 PBR이 1인데 그 언저리 올 때까지 계속 2년을 이렇게 기다리는 느낌의 경험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샷건을 쐈겠죠. 깨먹어보고 실패해보고 다 날려보고 수익 조금 나보고 후회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실전에 뛰어들기 전에 사례를 투자하려고. 근데 내가 다 해볼 수는 없거든요. 최고로 좋은 건 사례 연구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가 기업의 경영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례 연구거든요. 저도 대학원 날 때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를 계속 봤는데 사실 시대 뒤떨어진 케이스도 있지만 그걸 계속 하잖아요. 2년 동안 케이스를 50개 다루고 나잖아요. 뭐 비판도 있어요. 현실성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그 프레임이 딱 잡히고 나면 어떤 사안을 딱 봤을 때 의사결정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26, 26, 7, 8살에 배웠던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한 50개 사례가 저의 업무, 회사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례를 보는 거. 투자도 똑같다는 거죠. 사례를 많이 보시는 거.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에는 자본, 카카오가 많지 않잖아요. 카카오가 10알, 20알밖에 안 되니까 카카오가 한 말쯤 되면 카카오 5알 푹 던져도 줘 이렇게 생각하지만 카카오 10알 있는데 2알 잃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둑알 튀기기 할 때 세 알 남았는데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거 똑같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사례를 많이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일부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나를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생각보다 자기를 잘 몰라요. 진짜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그거를 알아야 투자 규칙을 세우고 샷건을 쏠지 라이프를 쏠지 판단하십니다. 나를 아는 게 거기에 2번에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환경을 구축한. 나를 아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장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 잘 참는 사람이냐, 못 참는 사람이냐, 부안해동하는 거냐, 안 그러면 내가 고집이 세냐, 학업에 관심이 있느냐, 지식을 얻는 방식이 어떤 스타일이냐, 듣는 걸 좋아하냐,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냐, 읽는 걸 좋아하냐,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 내 성향을 아시고 그 두 번째는 투자를 성공한 사람의 성향을 보세요. 내 성향대로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를 알라는 게 내 성향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성향을 알면 성공한 사람의 성향을 보시고 내가 어답션을 해 가셔야죠. 어저스먼트, 조정해 가셔야죠. 그 노력을 안 하고 무슨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건 굳이 투자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골프 제일 잘 치려면 뭐예요? 타이틀리스트 광고 모델에 스윙하는 거 보시는 게 최고예요. 전 그것만 보거든요. 제가 핸디가 한 6개쯤 돼요. 제법 치거든요. 언더파도 쳐봤고. 근데 저는 레슨 안 받거든요. 뭐만 볼까요? 와이프가 요즘 골프에 빠져서 24시간 내에 골프 채널이 틀어져 있어요. 저희 집은. 그러면은 타이틀리스트 모델이 제일 스윙이 좋거든요. 타이틀리스트 모델만 계속 스윙을 보고 이미지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치러 가서 그 스윙대로 치는 거죠.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모델이 계속 스윙하는 걸 2, 3년 내내 보면 핵심이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제 스윙의 핵심은 오른쪽 활배근이거든요. 오른쪽 활배근으로 스윙을 하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거를 골프를 한 10년 치니까 보이고, 골프 친 지는 저는 20년 넘는데 열심히 친 건 10년 됐는데 그걸 알아냈는데 그놈의 동영상, 그러니까 광고죠. 제가 일상을 보는 건 아니니까 광고를 한 3년 보니 보이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거.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그 투자 구루를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환경을 구축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인데,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 두 달 보고 트레이딩 할 역량이 안 돼요. 저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요? 일단 회사 일이 바빠요. 강의는 저는 밤에만 하는 편이고 주말에만 하고, 그리고 북토크 후배들 뭐 이렇게 연락 오고 하면 그러니까 점심을 굶고 점심시간에 줌으로 해줘요. 1시간. 그거 말고는 회사 일 해야죠. 오늘도 하루 종일 일만 하다 왔는데. 그러니 저는 단기 투자는 못해요. 왜? 아까 얘기했죠. 정보 비대칭의 우위에 서지 못해요. 그러려면 여의도로 출근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 단기 트레이딩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찾는 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건 제국 기업을 찾자가 제가 생각이고, 제 주변에서도 가장 수익이 높았던 사람들은 제국 기업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제국 기업, 그때가 시스코 시스템스, IT 기반의 통신 시스템을 까는 회사들, 퀄컴 이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회사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한 5년 10년 기다리는 사람들 수익률 50배 이상씩 나요. 그래서 IT 통신 인프라의 제국 기업이었던 거죠. 00년대 이후로 인터넷 버블 이후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포털이죠. 구글 이런 것들, 야후, 제국 기업이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은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90년대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정말 크라운 주얼인데 나는 그걸 안 하고 꼭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약간 그렇지만 품이 없는 표현, 개잡주를 사죠. 그리고 내가 무슨 신조가 있는 투자자처럼 행동하죠. 아니거든요. 제국을 찾아가야죠. 몽골이 아무리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원나라 이후로 가지 못했던 것처럼 중화민국의 한족이 갖고 있는 제국이 제국이었겠죠. 제국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국을 만들면 그 기업에 흔히 먹이사슬로 밑에 있는 대기업들이 나오고, 또 대기업들이 나오고, 중소기업들이 나오고, 먹이사슬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대 나온 제국이 뭐예요? SNS 기반인 거죠.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럼 2020년대 제국 기업이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와요. 공부를 1년만 해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뜰 제국 기업이 없을 것 같으세요? 무조건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 공부를 꾸준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생활 속에서 옛날에 제가 농담 삼아 옛날에 사귀던 공대 출신 개념 없는 공돌이 출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공대 출신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은 뭐 문송이니까. 예. 자, 그래서 그 공대 출신 남자친구 다시 찾아서 전화해야지. 너 삼성전자 다닌다며? 하면서 차나 한잔 하자.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 뭐니? 물어봐야지. 그래서 약간 공대 출신 노총각 남자친구 마음 좀 설레이게 하고 정보는 빼고 전화 끊고 일십.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정보를 모으시라는 거죠. 네. 세상을 바꾸는 제국기업은 계속 나와요. 세상의 발전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대도 나올 거고 2030년대도 나올 거고 2040년대도 나올 거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친 것처럼 얘기했던 테슬라도 제국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두 사람이 전 기억나는데 한 명은 테슬라를 앨런 머스크를 아주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표현했던 6년 전 선배가 한 명 있고, 한 명은 저 사람은 좀 특이하긴 한데 일을 낼 거라고 표현했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후배가 맞았던 거죠. 후배가 훨씬 더 잘 봤던 거죠. 네. 미국이란 나라는 흡수력이 좋아서 약간 똘끼가 있는 파운더들이 성공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똘끼가 있으면 조금 다치고 그래서 약간 다른 문화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제국 기업을 찾아내시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제국 기업 찾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우리가 그냥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과 연결하고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투자라는 거죠. 부동산도 공부를 하시면 부동산의 최대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사실 이건 제가 최인하 대표님이 제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공간은 그냥 자체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공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농담삼아 가장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 사업자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자판기 0.3평에서 돈을 벌잖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르죠. 하지만 이거는 다른 공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문화라는 컨셉의 코드를 갖고 가시는 공간 활용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공간에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부동산을 보실 때 부동산으로 보시지 마시라는 거죠. 제 주변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공간이나 예술적 공간이나 공간의 활용도나 공간의 창의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투자 더 잘해요.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회계사 생활 한 20년 하면서 맨날 만난 사람이 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은 절반은 되게 유명해졌고 절반은 다 감옥 가 있어요. 예. 딱 반반이거든요. 예. 제가 사식은 넣어드리지 않지만 하여튼 큰 집에 많이 갔다 오시고 인격 수양하고 오시고 또 가시고. 예. 그래서 MVP 3번 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은 내가 5번 가는 게 인생의 꿈이다 그렇게 했는데 4번째 또 갔어. 그런 분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창의력이 되게 많고 좋거든요. 디벨로퍼가. 근데 같은 의미로 이 공간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럼 공간을 자꾸 보시면서 부동산을 링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약장사 같지만 책에 있어서 책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고 싶었는데 대체 투자예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투자가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어. 부동산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알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돼요? 미장원 가시면 돼요. 예, 제가 미장원 가서 그 대화에 낄 자신 없어서 제가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포기했어요. 예, 그냥 하나 사놓고 전 임대용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거든요. 수익형 부동산. 그 다음에 토지. 전 토지 투자를 열심히 잘해요. 한 3년 엄청 고민하고 땅만 보고 돌아다녔더니 제 눈에 딱 땅에 대한 컨셉이 잡히거든요. 땅에 대한 컨셉이 딱 잡히니까 제가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5년도부터 토지 투자를 했고요.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토지 투자가.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 토지를 사고 파는 행위를 안 해요.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영어로 랜드 뱅킹이라고 합니다. 돈을 은행에 넣듯이 땅을 은행에 넣는다 뜻이에요. 랜드 뱅킹은 제가 생각하는 투자가 아니고 저는 그 땅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롱텀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는데 저의 창의성을 쓰고 싶은 투자를 하는데 그게 공부하는데 3년 걸렸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5년부터 토지 투자를 했는데 꽤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투자 회의는 10년 후예요. 10년 후에 제가 생각하는 공간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간이 너무 부러워요. 그것도 이런 도심에. 이런 도심에. 자, 여하간에 부동산으로 무시마시고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보시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하고 주식만 투자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체 투자라는 게 있는데요. 세상에 투자를 대체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체 투자. 저는 말 투자도 해봤는데 말 사고 팔기도 해봤는데 말 경만해 보면서 예, 말 5마리 1,000마리 선시드인데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 이름 좀 등록해달라고 했더니 선시드 발음이 안 돼서 선시드 해갖고 예, 선한단 그 이름은 그게 더 나아요. 선시드 해갖고 저는 말을 계속 사면 선자 돌리면서 선스피드, 선스팟, 선기어 예, 그래서 다 선시들인데 전 이간데 근데 제가 왜 했냐?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되게 투자할 게 많은데 꼭 그게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 모아서 투자하셔도 되고요. 혼자서 해볼 게. 근데 왜? 아까 얘기했죠. 샷건으로 연습하시는 게 답이라고. 계속 다양한 투자를 연습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펀드 투자도 하시는 거고 크립토도 꼭 하셔야 돼요. 예. 메타버스, 어스투 이런 것도 해보셔야 돼. 그 인터넷에 정말 사기꾼 같은 내용인데 사봐야 돼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음은 10만 원치만 사서 놓고 보라는 거지. 예. 농담삼아 자식한테 증여할 때 야넌 이생망이잖니. 내 줄 땅 자식한테 줄 땅 없으면 어스투에서 땅이라도 줘. 땅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대체하는 투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본시장은 끊임없이 정교화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서 투자 대상을 저희는 뭐라 잘게 분절해서 분석하는 컴퓨터가 발전하고 잘게 분석해서 가격을 내는 인간의 생각이 발전해서 잘게 거래하는 게 발전하면 대체 투자는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만 20년, 30년간 계속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정말 높은 수익을 얻는 거야. 내가 되게 아끼는 해시드 파운더가 있어요. 해시드 인베스트먼트. 걔가 2013년도에 자기 하던 손놀이라는 그 수학 공부하는 에파라고 그 돈 전부 다 비트코인 샀어요. 네. 김서준이라고 인터넷 찍으면 나와요. 걔는 투기가 아니에요. 남들은 저도 비트코인 20배 벌었거든요. 저도 투기는 아니에요. 제가 갈 거라고 믿고 했지만 저는 2016년에 투자한 거고요. 그 어린 친구는 2013년도 했어요. 왜? 공부를 하다 보니 대체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있던 회사 스타트업 판 돈 전부 다 올인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4, 5천억 가까워요. 자기 자산이. 근데 그게 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지켜봤던 사람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30세 청년이 30년간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10년의 큰 사이클의 제국도 있고요. 10년의 큰 사이클의 공간을 활용하는 부동산도 나오고요. 10년이라는 큰 사이클의 분절된 대체 투자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60세인데 아니 상관없으세요. 왜냐하면요. 저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95세신데 저 어머니가 저 외삼촌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종목 물어본다고. 예, 저 외삼촌 아직도 주식하세요. 95세인데. 예, 45세 시작하셨어요. 예, 지금도 전업 투자자예요. 95세가.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래. 그 매수 버튼 크게 써놓으라고. 잘못하면 매수 누르다 매도 누른다. 이렇게 농담하거든요. 예. 예, 하여튼 아직도 3번의 기회가 있고 6번의 기회가 있고 9번의 기회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기회를 오늘처럼 맞으실 것이냐 생활 속에서 내가 스마트해지면서 맞을 것이냐.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제일 행복할까? 스마트 머니. 나는 스마트 머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아. 스마트 머니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처럼 끊임없이 공부하고 교감하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 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 계절하기 특강했고, 그래서 세바시 구범준 대표가 형 휘발성인 거 하지 말고 글로 남겨봐.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출판사를 소개해 주셔서 해냄 출판사, 제가 사실 감히 해냄 출판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글밥이나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서 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하나의 진짜 원인은 사실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라고 2001년도에 책을 썼고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라라는 걸 아까 했었는데 빌라를 하나 산 이유가 시스템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따라서 했던 행동이었고, 그걸 공부를 5년 하고 2006년에 샀으니까 부동산 책이라는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예. 왜? 호박고구마만 남았거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그때 영풍문고에 있는 부동산 투자는 다 읽었어요. 예. 근데 그때 배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아서 제가 섬기는 캄보디아 학교가 있고 캄보디아 학교의 기부금을 본책의 인지세로 다 충당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하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제 성향상 제가 이걸 뭐 책을 알리고 하는 건 제 성향상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부해야 되니까 저도 저의 파이낸셜 인트레스트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역하는 회사고요, 학교고요. 400명 학생이에요.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고 희망학교고, 선교사님 저런 빈민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좋은 학교고 수능 10등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무료 학교고요. 전액 지원으로 운영돼요. 선교사 부부가 하시고, 선교사님이 지금 파킨슨스병으로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의 데스티니를 아는데 전 이 학교를 받아서 할 거예요. 은퇴하면 제가 이 학교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 계속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요. 나중에 거짓말 안 하려고. 네, 하고요. 저 가운데 연두색 입은 오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 학교를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를 이어 섬기고 있고 제 자식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같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부를 하는 건데 코로나 때 봉사를 못 갔어요. 근데 생각만 달리하면 돼요. 봉사 못 가는데 지금 비행기 값하고 다 모아서 해서 줬더니 강당을 만들었어요. 저희 20명이 만든 강당이에요. 비가 와서 졸업식을 못 하는데 비를 피해서 졸업식을 할 수 있는 강당을 만들게 됐고 저희는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뭐라면 일과성 지원이거든요. 일과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어야 교육을 하는 사역자도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적인 지원을 하고 싶은데 물론 제 재산을 때려 모아서 해도 되겠죠. 하지만 항상 저도 이피션시를 생각하는 사람이니 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책의 인지세를 전부 기부하겠다 선언했고요. 그래서 제가 토지에 투자를 한 겁니다. 10년 후라는 의미가 그 토지를 사서 거기서 죽음을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왜? 한국의 죽음은 너무 절차적이에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압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할 과정이 없는 게 무서운 거죠. 예. 되게 심각해요, 그 상황이. 이게 의료 선진국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못 받으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족하고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데 이게 뭐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뭐 CT에 MRI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거든요. 전 제 눈으로 봐서 무조건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게 제 목표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책을 쓴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부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모이면 같이 봉사를 할 것이고 그럼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셔도 제가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이 또 좋은 공간이 돼서 최인하 대표님 거기다 책방을 내주시면 저는 또 임대료를 좀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되면 흔히 말하는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 SK의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 모토하고도 부합할 것이고 그게 아까 말한 all of the above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운, 시스템, 분석, 정보가 다 모였을 때 투자를 성공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투자를 성공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인생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투자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사실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정말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아직은 그러기엔 너무 성마르니까 일단은 배운 게 도둑질하고 투자 얘기부터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